오늘은 영재 아동에 대한 오진 혹은 이중 진단이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한번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이 상당히 좋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출판이 되었지만 수요층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책들은 금방 서점가에서는 없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아마 구하려고 하면 중고책 사이트를 좀 뒤져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참고할 일이 있어서 이 책 저 책을 보다 보니까 이 책이 다시 눈에 띄어서 앞에부터 다시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그 앞부분에 책을 소개하는 글이 있어서 그 부분의 일부를 제가 번역을 해서 우리 네이버 카페, 이든 카페에다가 일부 내용을 소개했는데요. 그 얘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이 책의 저자는 6명 정도 되고요. 이분들 대부분이 교육학 박사, 심리학 박사, 아니면 상담 전문가, 이런 6분이 같이 공조를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 이 책에 대한 상도 받은 책이고요. 근데 이 책을 소개하는 서문은 로널드 팍스 박사라는 분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 심리학 회장을 역임을 하신 미국 내에서도 영향이 큰 심리학 박사님이시고, 오하이오주에 있는 주립대학이더라고요. 라이트 대학이라는 곳에 심리학 학장으로 계셨어요. 학장으로 계실 적에 제임스 웹 박사가 SNG라는 그룹을 창립하게 되는 그 시점에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은 그 라이트 대학에서 심리학회를 하나 창설을 해서 미국 내에서 주류를 이루는 심리학 학회로서 발전을 했고, 25주년 기념해서 라이트 대학으로 방문을 하시고, 그러니까 라이트 대학에서의 학장직은 내려놓으시고 다른 일을 하시다가 2004년도에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대학으로 가는 와중에 라이트 대학의 총장 사모님을 만난 거죠. 그분이 사모님과 또 자기 친척인 두 분과 만났는데 옆에 자리에 동승하게 되었고, 얘기를 나눈 가운데 가는 곳이 같네요. 박스 박사님이시니까 옛날에 여기서 학장을 하셨던 분이군요. 그리고 SNG의 근황이랄까 거기서 생긴 에피소드를 나누게 됩니다. 에피소드의 내용은 자신의 조카가 학교에서 상당히 적응을 잘 못해서 말썽쟁이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어쨌든 수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그 당시 이 아이는 전기 모터에 꽂혀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전기 모터에 대한 것들만 들여다보고 있고, 선생님의 수업 진행에 대해서 경청하지도 않고 숙제를 하지도 않고 지각도 하고 그런, 당시 9살이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정도. 실제로 우리 이든의 커뮤니티 안에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3, 4학년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아이지만 사실 이 아이를 맡고 있는 담임도 되게 어려운 거죠. 말도 안 듣지. 뭘 해도 지시에 불응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그랬을 때 같이 동승했던 아줌마죠. 아줌마가 SNG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한번 데려가자. 그래서 그 아이는 인디아나주에 아마 살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오하이오주에 있는 데이튼이라는 도시에 그 라이트 대학이 있었고, SNG가 초기에 거기서 많은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G에 아이를 데려가서 우리 센터의 식구들과 마찬가지로 지능검사부터 한번 받아보고, 그랬더니 아이가 지능이 되게 높네요. 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능이 높은 아이가 왜 오히려 이렇게 말썽쟁이가 되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이랄지 이런 것들을 나누게 되고, SNG가 당시 추구하고 있던 여러 가지 조언들을 체계적으로 부모들이 전수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에서는 불과 몇 개월 만에 아이가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극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뭔가 공부하는 것에서 열의도 가지게 되고, 열심히 공부한 학생으로 변화가 되어서 학교에 아주 말썽쟁이 학생이었던 아이가 몇 개월 만에 아주 모범생이랄지 아니면 교실에서 오히려 선도하는 그런 학생으로 변화한 그런 사례를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워낙 성공적이니까 그 학교에 다른 말썽을 부리던 아이의 부모도 마찬가지로 찾아가서 그런 교육을 받고 역시 좋은 결과를 얻은 그런 사례를 얘기하면서, 총장 부인이 이 팍스 박사한테 그 당시 팍스 박사님이 제임스 웹 박사의 그런 사업 제안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가지고 그것이 큰 성공을 거뒀고 많은 혜택을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전해주고, 그것을 듣고 팍스 박사가 옛날 생각을 떠올리면서 감개무량해야 하는 그런 얘기가 잠깐 서문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뒷부분을 보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뒷부분을 보면 초기에는 이게 상당히 관심을 받고, 제가 한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SNG라는 그룹 자체가 달라스 에포트라는 아이의 뭐 자살 사건을 이제 계기로 해서 그런 비극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하고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SNG를 만들어서 진행을 했고, 그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많은 이제 반향을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적극적으로 해결해 봅시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은 거죠.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이런 심리학자들이라든가 교육학자들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결집이 돼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었더니 상당히 큰 성과를 얻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좀 체계적으로 돼서 SNG가 전국 조직으로 확산되어서 나름대로 상당히 중요한 비영리 단체로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우리 이든이라는 커뮤니티도 사실은 그런 성공을 이제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문에서 팍스 박사의 얘기는, 그런데 대학 자체는 그런 초기의 열정적인 발전은 좋았지만 그 다음에 새로운 아젠다를 찾아서 뭐 후원자들이라든가 학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이죠. 물론 이제 SNG는 비영리 단체로서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나름대로 지금도 활동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초기에 보여줬던 많은 열의와 아주 급속한 발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것들이 이 라이트 대학 내에서는 시들었다. 결국은 대학에서는 관심이 없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면서 영재교육이라는 것들이 늘 그런 과정을 겪어왔다는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능지수 혹은 지능검사의 개념은 약 120년 정도의 역사가 있고, 이런 것들을 초기에 그 프랑스의 뭐 비네 박사가 처음 시작했지만 실제로 영재에 대한 지능검사 뭐 이런 것들이 활성화된 것은 사실 미국이었거든요. 그것을 발전하는데 크게 두 개의 축이 있었는데, 하나는 미국의 서쪽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터만 박사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고, 동쪽에서는 홀링워스라는 이제 학자죠. 이분이 상당히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서 영재교육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소개했고, 그것이 7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다. 초기에는 그것들이 상당히 발전이 되었으나 어느 틈엔가 미국 주류 사회에서 혹은 주류 심리학회, 교육학회에서 큰 이제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사그러들었다가 한 70년쯤 지나서 오히려 오하이오주에 있는 라이트 대학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시 한번 꽃 피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었으나 지금은 충분하지 못하다. 뭐 그런 아쉬움을 남기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이 책 한 권이 흘러 들어와서 뭐 나름대로 이든이라는 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한 10여 년간 발전을 했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든 커뮤니티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과 다른 나라에까지 큰 파급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